네, 14번 문제 준고정적인 비용 응용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제는요, 그 출제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지금 유형근 문제 관련해서요, 좀 가볍게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요 문제를 제가 이 책에 배치한 게 예전에 그 한참 전인 거의 10년 전인 그 박근혜 정부 때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창출해서 워크 쉐어링 방안으로요. 그 단시간 근로제 등 유연 근무제를 엄청나게 밀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로 바뀌면서 내부 어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화에 포커스를 둔 노동 정책을 폈고요. 다시 지금은 현 정부에서는 추후에 이러한 정책을 뭐 펼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직접적인 움직임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이 지금 일가정 양립형 유연 근무제 등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할 때 결과적으로 새 식구가 들어오려고 해서 인원수가 늘어날 때 그때 이 어떤 기존 내부 근로자의 기존 근로자의 연장 근로와 신규 채용이 충돌하는 상황으로서 준고정적인 비용의 그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제가 약간 억지스럽지만 유연 근무제를 이제 끼워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인사관리에서도 하시겠지만 유연근무제의 뜻은요,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비틀어서 일정한 형태로 일하도록 정형화된 근무제도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일가정 양립에 필요한 다양한 근무제도를 도입해서 멋있는 말이죠. 생산성을 높이고 유연성을 부여하려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써주시고, 유연근무제 유형은 어떻게 보면 노동부 안이라던가 인사관리 책, 그 다음에 뭐 노동경제학에서 잘 안 나오지만 여러 가지 이제 교수님들에 따라서 구분이 다르긴 하지만 저는 여기 단, 재, 그다음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 여기 선, 원 해가지고 집탄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유형을 6가지로 해가지고요. 단재, 선원, 집탄으로 이렇게 두 문자를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정형화된 건 아니니까 인사관리나 다른 과목에서 배우시는 게 있으면 그쪽으로 적으셔도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유연근무제의 어떤 좋은 효과는 요거는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대내적인 근로자한테 썼을 때 이직률을 낮추니까 채용 및 훈련 비용을 감축할 수 있다라는 그냥 멋있는 말이고요. 생산성 증대, 자기 선택은 우수한 인재를 채용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좋은 게 있으면 항상 나쁜 것도 있죠. 자, 지휘감독 비용은 이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재택근무 등이 있다 보면요. 지휘감독 등이 분명히 증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소개와 홍보 비용, 관리 비용이 분명히 발생을 하는데 특히 만약에 육아를 담당하는 기혼 여성의 어떤 수유 공간 등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투자 비용이 드는 그러한 단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경제학적인 내용은요. 유연근무제를 통해서 고용 창출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준고정적인 비용인 채용 해고 비용, 훈련 비용, 각종 부가급여 등의 준고정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럼 아시다시피 기존 근로자의 연장 근로 활용 가능성이 이 대체안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식은 13번 해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꼭 암기하셔야 되고 이렇게 크로스 해가지고 이렇게도 바꾸실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지금 한 개 지출당 생산성으로 식을 바꿔 놓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MEL이 퉁 하고 올라가면 좌변이 더 커지기 때문에 연장 근로를 더 선호한다. 그래서 여기 연장 근로 가로축에 넣으시고 MEH분의 MEL 꼭 암기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가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걸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는 결과적으로 준고정적인 비용을 낮춰야겠죠. 예, 그러한 어떤 노동 정책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는 4대 보험료 경감 같은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으로 상시근로자 수와 임금 수준에 따라서 가는데 뭐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쪽에다가 그 4대 보험도 확대를 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조세 경감 혜택을 준다면 단순히 고용 창출이 아니라 이러면 이제 좀 나아질 것이다 라는 그냥 좀 약간 억지로 끼워 맞춘 거고요. 그 다음에 유연근무제에 대한 지원제도 신설은
그 사업주의 그 준고정적인 비용 증가를 상쇄시켜야 한다 이거는요. 요 지원금은 직접적인 유연근무제 지원금도 있지만 그 많은 노무사분들이 어떤 수익 창출의 통로로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일터혁신 컨설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연근무제 설계가 들어가면 기업은 비용 부담 없이 이 공익노무사의 컨설팅을 통해서 이러한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운영하고 하는 거에 대한 조언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단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 문제는 뭐 어떤 걸로 끼어 들어가더라도 결국은 고용 창출, 새 식구가 들어올 때 준고정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과 기존 근로자의 연장 근로라는 대체안에 대한 결과적인 그 어떤 선택사항은 결과적으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비용당 한계 생산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좋은 쪽으로 가려면 그러한 원인이 되는 비용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